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여는 민생토론회가 오늘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에 광주를 찾은 만큼 정부가 어떤 지원을 약속할지 관심이 높았는데요.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비 타당성 면제와 복합 쇼핑몰 교통 대책 등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28번째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장 큰 소득은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인공지능 2단계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광주시의 예타 면제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AI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예타 부분은 과감하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이렇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예상 시나리오에 없는 답변이라면서도 적극 검토는 확정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영재학교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비율 조정과 예산 증액 등을 두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이를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공약 사항인 복합 쇼핑몰 건립에 따른 광천권 교통 문제 해소에 대해서는 최적의 BRT 노선 변경안과 광주역과 상무역을 잇는 도시철도 광천 상무선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BRT만 이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지하철 문제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교통 혼잡이 예상이 되면은 하여튼 좀 국토부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말 사업 신청을 마칠 계획입니다. 공적 필탈이 상당히 양호한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에 국토부 승인을 요청하고 하면 내년 중에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또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면적 4분의 1이 조건부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1, 2등급이라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웠는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받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의 최대 관심 사안인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생토론회 의제로 올라오지 못했는데요. 토론회 마지막에 참석자가 국방부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면서 비로소 언급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주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이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 최대 현안이자 수건 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당초 민생토론회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광주시와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군공항 문제는 다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회 말미에 한 참석자가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의 적극적인 이전 추진을 대통령에게 제안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의 관심 소홀로 인해서 10년째 전혀 앞으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한테 말씀하셔서 이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윤 대통령은 서해 영공방어를 위해 군공항은 필요하다면서도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과 무안 지역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군공항 이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정 비행장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광주에서 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선 다루지 않기로 했던 군공항 이전 안건이 언급돼 대통령이 이 사안을 알게 됐고 AI 예타 면제와 광천권 교통대책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지원 약속을 당초 목표대로 대통령에게 받아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는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다루어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약속 등 민생을 위한 약속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의 중요 의제들은 5.18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 어렵잖아요.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때문에 힘든 그런 시민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 지원 약속 이런 것들이 빠진 것은 28번째로 가장 늦게 열린 광주 민생토론회. 대통령의 약속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관계부처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광주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연 가운데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보는 토론이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뒤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 면제와 광천권 교통대책 예산 지원 등 광주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국일용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대표이사,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여하며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응급실마다 의사가 부족해 비상인 가운데 오늘 조선대학교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바로 옆 조선대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대병원이 여건이 안 된다며 환자 이송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벤치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응급처치에 쓰였던 약품들도 보입니다. 오전 7시 반쯤 19살 이모 씨가 벤치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은 심정지 상태인 이 씨에게 응급처치를 하며 100여 미터 떨어진 대학내 병원인 조선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환자를 받을 여력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조대병원 수용 불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학생이 쓰러져 있던 곳에서 대학병원 응급실 사이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사고 현장에서 1km 넘게 떨어진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이송이 완료된 시간은 8시 9분, 신고 접수 이후 40분 가까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조선대병원 측은 응급의학과 의사 대신 외과 의사 2명이 대체 근무하고 있었고 응급실에 전공의가 1명도 없어 환자를 받을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너무 피로가 누적되고 과부하가 오니까 그 어려움이 많아서 이제 주 1회라도 타 진료과에서 지원을 하는 거로 지금.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갯벌이 삶의 터전인 어민들의 손발 역할을 하는 뻘배, 척박한 경사지를 계단식 밭으로 조성해 수확하는 전통차까지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전통 농업 어업 방식입니다. 국가 중요 유산이기도 한 이 농어업의 명맥을 잇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한 걸음 더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민들이 너른 갯벌을 종횡무진 활보합니다. 한 발 내딛기도 힘든 뻘밭에서 나이 지긋한 어민들이 자유자재로 이동하며 짱뚱하며 칠개를 잡아 나를 수 있는 건 이 뻘배 덕분입니다. 갯벌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곳 어민들에게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 어업 방식입니다. 이 나무형 뻘배는 갯벌에서 플라스틱용 레저용 뻘배보다 남다른 부력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곳 어민들은 여전히 전통 방식 그대로의 이 나무 뻘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얻어가는 자연 공동체적 문화가 담겼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의 숨결을 만나는 겁니다. 지금 삶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재현해 보는 거죠. 이 이상 더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까? 산 능선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진 차밭에서 올해 막바지 찻잎 수확이 한창입니다. 보성 전통차는 척박한 경사지에서 자라 생육이 남다르고 넉넉한 햇볕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까지 더해져 세계적인 품질을 자랑합니다. 차를 수확할 드넓은 평지가 귀했던 시절 산 비탈에 계단식으로라도 밭을 일궈 차를 재배했던 조상들의 지혜 덕분입니다. 이것을 그만두고 나면은 너무 우리의 소중한 농업유산이 잊어버려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자부심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노령화 등으로 갯벌이며 차 수확 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지만 원시 농어업의 명맥 이어가기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치 있는 전통 어업과 농업 기술은 국가 중요유산으로 보존하고 있는데 보성 뻘배업은 2015년 국내에서 두 번째 중요 어업유산으로 보성 전통차 농업 시스템은 2018년 제11호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자원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농어업 전통의 맥을 이으면서도 지역민의 소득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농업과 어업 유산이 그냥 묻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축제를 함으로써 저희 그 관광객이나 저희 후손들에게 훌륭하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보성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 축제는 오는 6일부터 사흘간 보성 전역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농공단지는 물론 농어촌 현장도 외국 인력 없이는 돌아가기 힘들어지면서 전남에는 현재 4만 명이 넘는 이주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젓가락 사용이 서툰 이주 노동자를 위해 포크를 준비하고 주요 식재료를 다양한 언어로 함께 표기해주는 배려 식당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원 10명 중 8명 이상이 외국인인 영암의 한 조선업체 구내식당. 한국 동료들과 밥을 먹는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 노동자 앙기 씨의 식판에서 계란 프라이가 눈에 띕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어요. 우리 원래 종래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요. 앙 씨 같은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들을 위해 못 먹는 고기 대신 따로 반찬을 제공하는 등 배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 구내식당에선 젓가락 사용이 서툰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이렇게 포크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항상 이거 포크와 숟가락으로 먹어요. 그래서 오늘 포크 주니까 어때요? 이거 맛있게 더 쉽게 해요. 더 괜찮아요. 산단 내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 있다 보니 영암군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20.4%. 5명 중에 1명이 외국인인 셈으로 식사 문화의 차이를 더 이상 외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내 식당이 없는 50여 곳 업체 직원들이 오가는 산단 내 식당도 오는 12일부터 300명가량의 외국인들을 위해 포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죠. 어제 항상 오실 때마다 음식에 이건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항상 물어보셔요. 드실 때마다. 해당 식당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 등 3개 언어로 된 식단표도 함께 부착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배려의 문화, 생각하는 이런 같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현재 전남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는 모두 4만 5천여 명. 전라남도는 예산 2,200여만 원을 지원해 이주 노동자가 많은 도내 주요 농공단지 4곳에 다음 달까지 이 같은 배려 식당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한전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지난 7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주경찰서는 하급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한국전력의 직원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해당 직원을 즉각 직위 해제했으며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촌 동생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는 캠프 관계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보면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